4시 이쪽에서 저한테 그 오다 줬을 때는 1시간인데 이렇게 4개를 해달래요. 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넘더라도 미리 뭡니까? 내 생애 전체부 설계하는 것도 도움은 되겠죠. 생애 설계 관점에서 여러분의 입장을 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으로 1인 창업 실태 조사를 말씀드릴 거고요. 주로 기술 창업 쪽도 대부분이 기술 창업 쪽 이야기예요. 나머지 서비스나 지식 콘텐츠 쪽은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 불문하고 큰 뭔가 변화. 그러니까 직장을 시다면 퇴직 이후 아직 직장생활 나와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까지 한 것과 뭔가 새로운 거. 그냥 n분의 1로 다녔다면 이제 사업자가 되는 거. 지금까지 A 업종을 했는데 B를 하고 싶어. 이런 큰 변화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있는 그대의 모습에서의 제 경험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데이터 보고요. 놀랐어요. 실제 창업한 스타트업, 기술 창업하는 대표들이 나이가 젊지가 않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거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분들만 기술 창업하는 줄 알았어요, 스타트업. 근데 미국 데이터 보니까 안 해요. 나이가 오히려 잘 나가는 회사들은 창업주가, 대표자들이 나이가 많아요. 평균보다. 그 데이터입니다. 잘 나가는 회사의 대표자들 평균이 45세래요. 평균보다 더 많아요. 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풍부한 경험, 지식 이런 것에 더 축적되어 있는 상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게 단점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부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간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이런 거는 좀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갈수록 이게 좀 떨어져. 오는 수주량이. 근데 기술은 다르잖아요. 기술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제가 9년 전에는 마이크 안 썼어요. 가급적. 근데 지금은 마이크 써야 돼요. 이런 차이는 생기더라고요. 이제. 노동력의 한계가 있으면 나이에. 근데 기술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혹시 나이가 많다고 하는 부분은 데미지는 아닐 것 같다. 실패의 성공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거는 이제 풍부한 경험이나 안정성 확보라 그럴까요? 아니면 리스크를 적게 갖고 가려고 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실패 경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나이 많은 것이 단점은 아니라는 게 나타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보고 좀 놀랐어요. 지금 나라에서 쓰는 말은요, 1인 창조 기업이에요. 정확하게. 특히 스타트업 계열, 기술 창조, 어떤 창의적 아이템 이런 걸 할 때는 나라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 경제 그랬는데 지금은 1인 창조 기업을 피십니다. 우리 그냥 업계에서는 1인 기업, 1인 창조, 1인 창업, 1인 기업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포함되는 거는 5인 미만 사업자까지. 그러니까 사업자인데 그 안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5명 미만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당연히 5인 미만 사업자가 벌 수 있는 매출과 1인이 벌 수 있는 거는 차등이 있을 수 있죠. 부동산하고 뺀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그게 26만 4천 개 된대요. 회사 있을 때 임원 자리 놓고는 팀장이 경쟁률이 사실은 3대1이에요. 또는 2대1. 그러니까 1억 벌 수 있는 자리의 싸움이 사실은 직장에 있으면은 3대1이나 2대1 싸움인데 여기에서 나오면은요 1억 이상이 한 10몇 프로예요. 10대1 정도 경쟁이에요. 근데 실제로 치면은 수십만 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직장에서 그런 성공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나와서도 그런 DNA 갖고 계시다면 불리하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아예 이제 창업으로 난 시작을 하겠다. 직장보다 업으로. 그러면은 경쟁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서바이벌 뭡니까? 까먹었네. 가수 되는 거 있잖아요. 선발. 이 정도 경쟁률 2, 3년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료 찾아보니까 창업진흥원 이쪽에서 올해 나온 데이터더라고요. 근데 이게 매년 나오더라고요. 트렌드까지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표자의 월급이 400만 원 이상 되는 비중이 15%다. 근데 요거는 약간 허수가 있어요. 허수가. 1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이 있어요. 법인은 월급을 뺀 나머지 순이익이 있어요. 순이익이 또 배분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사장들은 월급이 적어. 대신 이익에 대한 배당이 또 커요. 그런 허수는 또 있어요. 그건 조심하시고요. 어쨌거나 월 300 이상 버는 숫자가 적은 돈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300 벌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타겟 그대로 가시는데 설령 300을 벌었다는 그 의미가 근로자의 평균값 정도는 된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봤을 때도 상위 쪽에 들어간다.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걱정 너무 하지 마시다. 일단은 선박. 그래서 개인 사업자도 있지만 법인도 있다. 1인 법인도 가능해요. 설립은요. 저는 이제 개인 사업자고요. 혼자 있는. 이 데이터에 보니까요. 업종별로, 지역별로 어쨌든 여러분이 때 보면 경쟁률이에요. 여러분이 사업하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업적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태를 좀 알 수 있는 거고요. 데이터 보니까 코스피가 13년 나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한 13년 이상은 지금 평균값이에요. 그러니까 13년 위험고비가 7년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7년만 버티면은 13년까지 가는 거고요. 그 이상 또 갈 수도 있고요. 대표적 평균 나이가 52세랍니다. 직장 경험이 있더라. 근데 저는 이런 생각, 요즘은 직장이 아니어도 직업, 또는 자기 취미 분야, 오답부처럼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 그거 3년 주기, 사이클, 생태, 그거의 플랫폼 또는 일을 진행하는 요령, 거기에 특정한 지식과 기술 이런 게 있다면 직장 경험과 저는 등가라고 봐요. 꼭 직장 이하만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 공공부문, 공기업이나 공공은요 3년마다 바뀌어요.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에는 참 애매모호해요. 막상 보면은. 그러니까 직장에서 30년 했어, 공공에서. 그럼 서로 다른 직무를 10개를 했거나 10개를 했거나 한 직무에 9년밖에 안 돼. 근데 9년이라는 부분이 연속적으로 9년이 있고 간헐적으로 9년은 달라져요. 그래서 직장이 아닌 분도 사실은 데미지는 아니다. 자기 그 업을 뼈 빠지게 정말 열심히 세 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웬만한 직장인하고 붙었을 때 뒤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건이 너무 좋아. 예전에 직장인가에 컴퓨터가 있었어요. 직장이 최고예요. 지금은 직장에서 쓰는 노트북이 제일 후져. 또 인터넷도 안 돼. 보안 때문에. 오히려 PC방이 더 좋아. 내 집게 더 좋아. 우리 오다 가면서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직장인은 또 안 그래요. 상대적으로 직장이 아니라고 해서 나쁜 여건은 아니라는 거. 연관인 쪽으로 가더라. 대표적인 저도 그러고 대부분은 가요. 근데 뭔가 기발 아이템을 내가 발견했어. 그런 경우는 좀 터닝을 하겠지만 대부분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겠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경험하신 분이 또 경험을 하더라고요. 뭐 삼판양생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것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현실, 이것도 현실. 근데 이 자기만의 그 1인 사업자가 돼서 자기만의 그 성장 그 주기를 지금 이게 예견이 되고 뭔가 그 안정화시키는 것이 있다면 정말 좋아요. 창업준비 한 1년은 한답니다. 아까 그 봤던 거는 생애 주기상의 탐색 기간을 3년으로 본 거고요. 실제 이거는 우리나라, 그거는 미국 자료고요. 물어봤더니 1년을 준비한다더라. 얼추 하니까 1년 사이클은 하고 나와야 돼요. 근데 더 하려면 어떻게 되지? 3번, 3대파. 창업 당시 애로사항. 이 데이터가 기술 창업 쪽에 그 포커싱 되어 있는 자료다 보니까 이게 나와요. 자금 조달, 사무실 공간, 홍보 마케팅. 저 같은 경우는 지식 컨텐츠 사업자는요, 비용 드는 게 3가지예요. 프린터, 교통비, 식대. 그 이상 없어요. 물론 책,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세금 공제 받기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통차에 그냥 알아서 뛰어요. 근데 기술적은요, 장치장비 설계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거실에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된다 또 대박된다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 창업이 쉽지 않은 게 그거 같아요. 눈에 보여야 되고 그걸 하려면은 머릿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청소시키는 뭔가 변환장치, 장치 장비 설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돈이 비싸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구에게나 관련되는 거, 홍보 마케팅. 이 사실을 널리 알려야 되는데, 고객들한테 홍보 마케팅. 그래서 홍보 마케팅은 큰 문제 없어요. 제가 오늘 사실 요거를 많이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기술 창업하시는 분은 이건 현실적인 문제다. 원가에 부담되는 거거든요, 원가. 제조는요, 원가의 비율을 다운시키는 게 관건이, 그래야 가격력이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어느 업종이든 내 상품과 서비스를 알리려면 홍보 마케팅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의 관건은 브랜드예요. 그거 어떻게 다 알려? 그게 저는 쉬워요. HR 리스트만 검색하세요 그러면 저것만 떠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든 구글에서 검색하든 유튜브에서 하든 HR 리스트만 치면 제게 딱 떠요. 자, 1인 창조기업 여기 서브의 결과 보니까 한 1억 1천 정도 나오더라. 이게 5인 미만 사업장 포함된 금액입니다. 순이익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들은 월급이 적어요. 대신 여기서 이제 많이 배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20% 정도는 지금 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매출에. 그러면 못해도 월급이 한 2배 정도 가까이는 될 거예요. 사업자, 대표자들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대표할 만하죠. 손익분기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3년 사이클 정도가 사실 그 살아남으면은 3년 이상 버티면, 그리고 이제 불황이 한번 그 사이클 오는 거 그거까지도 이겨내면 큰 애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매출업. 자,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거는 상품인데 보이지 않아. 근데 돈에 받아내는 게 있어요. 그거는 서비스예요. 눈에 보여. 만질 수 있고 보여. 이거는 제품이에요. 상품이나 제품.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 되게 용역이에요. 이것도 큰 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상품, 제품이 아니라 상품이죠. 강의예요. 이런 거. 근데 서비스 있어요. 컨설팅이에요. 자문이나 컨설팅. 책도 상품이에요. 근데 컨설팅, 자문 이런 거는 서비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저의 매출의 요소들이 돼요. 이제 제품군, 아이템들이 뭐냐가 이제 별개 문제죠. 이런 과목도 있고 다른 과목도 있고. 팔로.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없는데 이런 관점 좀 보세요. 저는 지인 소개 부분 쪽, 그 보험 영업 있죠. 보험 영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대인관계에 끼칠 수 있는 그 접근 방법은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친정에서 얘가 몸담았던 조직에서 알아서 도와주면은 뭐 마다하지 않는데 내가 가서 녹수하는 거는 좀 맞는 것 같다. 뭐 그렇게 해서 몇 억을 번다면 가야죠.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저는 겁니다. 찾겠지 지가. 그때까지 참자예요. 대신 시장에 승부 걸자. 직접 판매. 시장에다 승부 걸자. 시장에다. 근데 제품에 따라서는 샵이 있어야 되고 내 상품에 따라서는 샵이 필요 없어요. 지식 콘텐츠는 샵이 필요 없고요. 사이버 사기만 있으면 되고. 근데 눈에 보이는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 기술 창업 쪽은 하여간 공간이 있어야 돼. 사이버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애로사항. 이거는 뭐 쥐약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평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장에다가 승부 걸고 시장이 계속 알리고 시장에서 직접적인 수주들이 막 들어오면은요. 이런 부분 쪽으로는 그 바닥은 있어요. 그 안정성은 딱 있어요. 그 통계적으로. 근데 이거는 쥐약이에요. 메르스 나올 때 누가 알았습니까? 세월호 빠질 때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참,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되게 여기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1년을 가진 않으니까 1년의 운영자금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 2, 3년치의 운영자금이 있으면 집사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있어야 얘를 이기는 거고, 불황 때. 그리고 가정 생활이 창업해서 이게 편하려면은 2, 3년치의 운영자금이 있어야 가족이 편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지역마다 이 터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내가 사업할 거냐, 뭐 이게 서울인데 지방도 마찬가지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소득들이 달라요. 가처분 소득이 의미 있어요. 그리고 그 나이, 고객층. 예를 들어 나는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인데 주택가에 있어. 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사진 찍으세요. 이거 출처가 잘 안 나왔을 겁니다. 이 자료가 지금 그 설명드린 데이터 속에 있는 건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기술이 좋은데 실패한 경우, 기술이 후졌는데 성공한 케이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술이 뭔가 좀 불안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반전시키는 사례들도 있더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고 원문을 좀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케이스를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꼭 집어서 요거를 하기가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아예 원문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가보시면 여러분 아이템별로 있을 겁니다. 나라에서 잘 만들었더라고요. 자, 요거 교재 있죠? 이거는 특히 기술 창업하시는 분들은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세요. 내가 뭔가 문제 있어. 내가 어디쯤 가고 있지? 내가 부족한 게 뭐지? 내가 앞으로 필요한 게 뭐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잣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마케팅 홍보는 약간 빠져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 정도면은 빠질 마케팅 홍보를 뺀 나머지 부분 쪽으로는 여러분이 상태를 알 수 있는 어느 수준인지 필요한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잣대로 활용할 수 있더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